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당당하게 승부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이곳에서 정치를 끝맺겠습니다. 여당의 상대적으로 수월한 강남 출마를 포기하고 강북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과연 어느 곳이 제가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인지, 싸울 수 있는 전장인지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종로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제가 젊음과 땀을 바쳤던 곳이라는 점에서 이곳을 택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종로는 제가 25년간 몸담았던 언론사가 있는 곳이고 청와대 출입기자 그리고 청와대 근무 4년을 합쳐서 성년이 된 이후 30년간 바로 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87년 민주항쟁의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했고 역대 정권의 부침을 지켜보았습니다.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이어 청와대 앞마당인 종로까지 내준다면 다가올 대선에서 청와대 안방까지 내주는 참담한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권 재창출에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반드시 종로를 지켜내겠습니다. 종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송구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언제까지 5년에 한 번씩 단절과 청산의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은 승계 발전시키고 부채는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야당에서는 이미 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겹고 버거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과 판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열린 자세로 공정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정의 중심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건전하고 개혁적인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종로를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네. 좀 의외기도 하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일단 가장 궁금합니다. 예. 아까 앞에 제가 그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출마, 제가 25년 살았거든요. 강남 지역에서. 포기하고 강북에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는 그야말로 명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에서 싸우겠다. 단순히 저도 정치를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곳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죠. 그러다가 저걸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디가 명분 있을까를 고민하던 끝에 바로 이곳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또 이동관 전 수석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한 것을 두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도 일단 또 가장 측근이시니 또 저희 방송에 처음이시니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네. 좀 궁금하네요. 이미 주관적인 객관적인
주관적인, 객관적인, 뭐 또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어려운 지금 유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양극화는 지금 단순히 저희만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미국조차도, 이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유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면 내 장기라도 내놓겠다는 이태리한 그 어머니의 절박한 호소도 있었죠. 그런 만큼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경제 위기를 공과를 다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지만 그 부분만은 인정하고 평가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또 국격의 업그레이드죠. 우리 요새 외국 나가보면 뭐 이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뭐 K-팝부터 시작해서 곧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도 저희가 열리지 않습니까? 52개국의 그 정상들이 세계에서 해관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그런 외교 행사가 단순히 외교 행사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국력을 투사하는 프로젝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앉아서 따낸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열심히 외교 현장에서 역량을 경주해가지고 기울여서 따낸 정상 외교의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로를 선언하신 게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공식으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럼 종로를 출마를 결심하면서 종로에서 이 정책만은 반드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딱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시급한 거는 사실은 종로 같은 경우는요. 서울 시내 이 구청 가운데서 비교적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비과세 기관들이 또 많아요. 공공기관들이 되게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정 자립도를 지금 한 70% 선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뭐 100% 선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 그 종로에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부. 그거에 대한 이 과세를 추진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여기 문화재 시설들이 많잖아요. 종로 안에. 그죠? 뭐 경복궁, 뭐 창경궁, 또 뭐 기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에게 우선 종로 주민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출입하는데 혜택을 드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시급하게 또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우선 혹시 제가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런 일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뭐 뉴타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고 이미 이쪽 교남동 쪽 이쪽은 이미 진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은 빨리 하여튼 주민들에게 최대 편익이 가도록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른바 해결책을 솔루션을 찾아보는 그런 정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트위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사실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언론 특보를 지내셨잖아요. 네. 언론 쪽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에 들어와서 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세계 31위에서 69위로 하락했다.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인데.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여러 곳에 문제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뭐 지금 같은 질문을 여러 곳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격도 당했고요. 객관적인 지표로서 나타난 것을 뭐 굳이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뭐 나름대로 어떤 지표를 갖고 평가했을 테니까. 그러나 항상 모든 일에 말하자면 명예 부분이 있고 암의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요 앞에 우리 정권에서
못 박았던 기자실도 다 다시 개방을 했고요. 또 브리핑 제도도 요 앞에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요 앞에 정권 때는 그 각 부처에서 내는 정책에 대해서 기사를 잘못 쓰면 거 적극 대응해라 그래가지고 그 언론 중재나 이런 거를 많이 장려를 했거든요. 그게 저희 때보다 거의 한 3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사에 주는 그 압박이라는 게 심리적 압박 얼마나 큰지 아실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뭐 각하새끼 짬뽕 이 얘기 예를 자꾸 들어가지고 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현직 판사분이 그런 것들을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징계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고요. 그런 나름대로 그런 표현의 자유를 또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소통과 저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SNS 같은데 굉장히 요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출마 기자회견을 딴 때 같았어 아마 국회 그 기자회견장에 가서 했을 텐데 바로 이 트위터리안이나 네티즌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통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요. 지난 지난 잘못이 있었다면 그건 뭐 겸허하게 저거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고는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 임기도 1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건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언론 자유에 관해서는 언론의 비판을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대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좋은 조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라고 평소에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불통의 이미지가 좀 덧붙여진 거 이거는 뭐 사실 저희 네, 뭐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이렇게 네.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불통의 아이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는 네. 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좀 나는 이게 이렇게 다르게 소통을 하겠다 이유 내가 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혹은 내가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예.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겠다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주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만 해도 이른바 인터넷 그다음에 SNS 이런 거에 익숙했던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더 중점적으로 제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쪽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구나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뭐 일시적 쏠림 현상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광노현 그 교육감의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서 한때는 그 아고라라고 하는 다음에 아고라 공간이 굉장히 약간 좌파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던 곳이었는데 압도적으로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00건 대 150건으로 그런 의견이 많았다. 그런 것도 보고 요번에 낙곰수의 비키니 응원 이런 것에 대한 여론도 보고 하면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골목에 다녀 의견도 듣고 해야 되지만은 주된 선거 운동의 도구랄까요? 수단의 하나로서 바로 이른바 SNS 이거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해보니까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오시기 전에 방송을 시작한다고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올렸죠. 예. 네, 출마의 변을 예. 하겠다. 예. 그래서 어떠세요? 며칠 해보시니까 잘 적응이 되시나요? 이거요? 네. 며칠은 아니고 좀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한참 됐고요. 네. 트위터는 사실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트위터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의견을 내면은 그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마치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공식 의견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분은 술 먹고 트위터 잘못했다가 또 고적도 치르고 이런 일도 있어서 네, 그렇죠.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해보니까 아주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과 공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직접 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주 바쁠 때는 네. 이런 거로 좀 해라고 이렇게 네. 옆에 얘기하기도 하나. 근데 그건 현실이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저녁 때 들어가서 시간 날 때, 어떤 때는 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답신도 보내고. 근데 해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러면 질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통해서 질문을 많이 아마 던지셨을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입당했다고 제가 그 선언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열린 누리당, 새 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당신을 꼭 낙선시키고 말겠다, 어디 나오면. 네. 이런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또 비판 의견, 비판인 의견이니까, 그거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보니까 저에 대한 그 이른바 그 안티라고 할까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네.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노상 얘기하는데, 네. 집사람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이 알귀남입니다. 알귀남.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그래서 제 속살을 좀 더 이렇게 제가 이제 딱딱하게 맨날 브리핑하고 대통령 대변하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참, 보기에 밉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참 싸가지 없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직하다고 그러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제 말하자면 개인적 면모들이 진정성이 알려지면 또 오해도 불식될 것이고, 또 그래도 또 야단 맞을 건 야단 맞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네. 이제 야당의 정재균 의원이 조윤선 씨를 크게 앞서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에 대응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바로 사실 우리 조윤선 의원은 지금 이 새누리당의 좋은 자원입니다. 정치적 자산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꼭 종로가 아니더라도 어디로 서든 경쟁력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종로에 적합한가, 이 특성이 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거는 제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단순히 전략 공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공천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버거운 상대거든요. 우리 정세균 대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인품도 훌륭하시지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입니다. 참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들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 종로에 출마한다. 네. 되게 고민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출마에 관해서도 예.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던 누군가의 조언이라던가 네. 어떤 계기라던가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종로인가? 되게 제가 자꾸 정권 심판론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얘기할 건 얘기하는 그런 당당한 자세가 필요한 거지 정치라는 게. 한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바람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근데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바람이 다시 불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발딛고 있는 또 내가 관철하고 주장하고 싶은 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평가도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을 쫓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바람은 또 불어오거나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계가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 맞거든요. 네. 근데 한 10분 늦는 시계 아니면 10분 빨리 가는 시계는 24시간 내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삶의 방식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련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를 좀 쫄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트위터에 들어온 질문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예민하기도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는 뭐 이명박 아바타다, 네. 왕의 남자다, 네. 이런 별명으로 사실 많이 부자다, 네. 이런 별명으로 사실 많이 불리세요. 나와 있네요. 네네. 공천은 자신 있느냐? 네. 좀 사실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공천은 뭐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자신 있다 그러면 주제넘은 얘기고요. 뭐 결국 그것도 우리 박근혜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종로 주민이 결정해야 되는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닐까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뭐 다 납득을 하고 수용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물론 여건이 뭐 불리하죠. 만만치 않고 그러나 최소한 과거에 한나라당을 본인이 지지한다고 입장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른바 본인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 가운데서는 제가 득표력과 경쟁력이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겉공기가 아니고 겉에 떠도는 뭐 그 사람 괜찮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막 그런 게 반영된다면 공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짧게나마 나눠봤는데요. 네. 일단 SNS를 통해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SNS를 통해서 자주 소통하시는 네. 모습 뵀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끝 인사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 SNS를 통해서 출마 선언한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출마 선언은 그죠?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실은 과거에 이 SNS 특히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약간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좌파의 공간이거나 뭐 아주 이 몰지성적인 의견이 횡행하는 곳이 아니겠나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왜 수영을 배울 때 그 해병대에서 그냥 물에다 펑덩 집어넣잖아요. 그죠? 저도 그냥 확 뛰어들어 보니까 뭐 추운 날씨지만 헤엄칠만 하고 파도가 거세지만 또 그 나름대로 묘미도 있고 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균형 감각과 집단 지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참 재미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이 SNS 공간 활용하고 또 이거를 통한 소통에 저도 앞장서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광고 모델 잘했어요. 역시 풀어줄 거야. 아니 이거 여기다 다 풀어먹어서 큰일 났네.